네, 지금부터 한국토론대학의 인문학 백권 디베이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좌를 진행하는 저 케빈 리는 미국에서 디베이트 전문가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한국에 귀국해서 토론 문화를 확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책들은 제가 쓴 토론 관련 책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책이 디베이트를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우선 인문학 백권 디베이트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하나하나 나눠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먼저 인문학 백권 디베이트에서 인문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는 인문학을 간단하게 세 글자로 정리를 했습니다. 문, 사, 철. 뭐냐면은 문학, 역사, 철학을 공부하면은 인간이 평생 사는 데 필요한 교양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서울대학교 인문과학대학의 학부를 편제를 보면은요, 크게 보면은 세 덩어리의 컨텐츠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문학과 관련된 거, 국어 국문학과, 중어 중문학과, 영어 영문학과, 네, 이런 과들이 있습니다. 또 역사와 관련된 과들이 있습니다.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이런 과들이죠. 네, 그다음에 철학과 관련된 책도 있습니다. 네, 철학과, 종교학과, 미학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인문학 그러면은 문사철, 무릇 인간이라면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알게 되면은 평생의 교양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요즘에는 이것이 조금 확장이 돼야 됩니다. 요즘은 사회과학하고 자연과학 일반 교양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예를 들어서 사회과학의 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를 생각을 해보죠. 우리 경제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는지는 우리 코로나라든가 보호무역을 통해서 분명히 알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감은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자연과학의 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테면 휴대폰이 우리 인류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전공학,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앞으로 인간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문사철의 사회과학하고 자연과학의 일반도 포함을 하는 이렇게 과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뭐냐면은 누구나 다 평생 한 인간으로서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는 문사철과 사회과학 교양과 자연과학 교양은 기본으로 챙겨둬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인문학은 문과 쪽 공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인문학은 문과가 공부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문과와 이과를 불문하고 네, 누구나가 다 평생의 교양을 얻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공부를 말합니다. 자, 이번에는 인문학 백권 디베이트 중에서 백권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학자들이 그러는데 인류는 보통 BC 3000년쯤에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시대하고 선사시대를 구별을 하는데 문자를 사용한 이후를 역사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역사시대는 BC 3000년쯤에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은 우리가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인류는 지금까지 총 5000년 정도의 역사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인류가 얼마나 많은 책을 썼겠습니까? 그 책을 다 읽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다르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산이 무진장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생을 다 투자해도 전 세계 산을 다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산을 골라서 거길 가게 되면 주변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차선책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무슨 뜻이냐면은 5000년의 역사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책들을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다면 그 중에서 100권을 가려 뽑으면은 차선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발상입니다. 네, 실제로 이런 백권과 관련된 발상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면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꼭 읽어야 될 책 100권, 서울대 권장도서 100권, 하버드대학교 권장도서 100권, 르몽드가 선정한 세계의 도서 100권, 100권, 100권. 네, 전부 100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우리가 인류가 남긴 책을 모조리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대안으로 그중에 가장 좋은 100권을 골라서 읽으면은 우리가 차선책은 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옆길로 잠깐 세겠습니다.
우리가 천재가 되는 길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100권 플러스 100권 읽기로 하면 됩니다. 앞에 있는 100권은 평생의 교양이 되는 100권을 의미하는 거고요. 뒤에 100권은 자기가 전공하는 전공 분야의 100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전공을 하든지 누구나가 다 읽어야 될 100권을 읽고 자기 전공의 100권을 읽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죠. 이거대로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번에는 인문학 100권 디베이트에서 디베이트라는 말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디베이트는 토론의 한 종류인데 토론 중에서 교육 효과가 제일 좋은 겁니다. 네, 근데 왜 인문학에다가 디베이트를 붙이냐? 네, 미국의 행동과학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같은 시간을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 방법에 따라서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하듯이 강의식으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정도로만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5%만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똑같은 시간을 강의식이 아니라 토론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그 효과가 50%로 늘어난답니다. 무려 10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공부는 토론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인문학도 그냥 읽는 것도 좋지만 읽고 나서 관련된 주제로 토론을 하는 것, 그리고 토론 중에서 제일 좋은 교육 모델인 디베이트를 하게 되면은 그 효과가 극대화가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인문학 100권 디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류가 남긴 책 중에서 100권의 클래식, 고전을 가려 뽑아서 이거를 디베이트로 읽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누구나가 다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교양을 우리 좀 만들어보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요즘 되게 바쁜 세상인데요. 인문학 100권 디베이트를 왜 해야 될까요?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는데요. 제가 현직 선생님들을 만나 뵈었을 때 가끔 인문학 100권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이 중에서 읽은 거 말고 제목이라도 좀 들어본 거 몇 권 정도 되십니까? 그러면은 대개는 10권에서 20권 정도를 꼽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은 인문학 100권 중에서 80권 정도는 제목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문학 100권 리스트 중에서 한번 끝까지 읽어본 책은 몇 권이나 됩니까?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1권 내지 2권 정도만 꼽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이러한 현실이 낳는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박사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박사 그러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가장 정확하게 박사를 정의하자면 인류의 지성에 한 페이지를 더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박사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인류가 그동안 쌓아온 지성을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빈 틈새를 찾아서 거기다가 내가 한 페이지를 더할 때 내가 박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뭐냐면은 우리가 박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결과, 선행 연구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인류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도 모른 채로 우리가 박사가 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닐까요? 자,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노벨상을 29명이 받아갔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새벽 2시까지 공부를 시킨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고작 노벨상 딱 1명 받아왔습니다. 자, 이 현실은 어디에서 출발을 하는 걸까요? 저는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바로 인문학 공부를 우리가 그동안 안 했던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의 현실을 또 다르게 찾아봅시다. 이 참 고치기가 힘들죠. 시험 위주의 주입식 교육, 그 다음에 요즘은 교육의 계급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고 반인성주의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위험해지는 단계로 우리 교육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한국토론대학에서는 인문학 100권 디베이트 프로그램을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문학 100권 디베이트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사례를 좀 검토해 볼까 합니다. 자, 이 인문학 100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세인트 잔스 칼리지. 세인트 잔스 칼리지는 미국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의 한 학교인데요. 이 학교는 재학생 전원이 인문학 책을 100권 읽고 토론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100권 리스트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자, 이것이 그분들의 100권 리스트입니다. 자, 1학년, 2학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자, 1학년 때는 고대 그리스의 고전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플라톤에 관한 책이 10권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거는 알겠는데 플라톤이 인류 지성의 10%를 차지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 2학년 때도 역시 이제 서양의 사상들과 관련된 책들인데 여기에 보면은 세익스피어가 또 한 10권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또 질문을 던집니다. 세익스피어가 유명한 사람인 거는 알겠는데 이분이 인류 지성의 10%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3학년 때 읽는 책, 4학년 때 읽는 책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리스트를 보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자, 이 리스트에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과 관련된 책이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자, 우리 중국 문명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흔한 공자의 논어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이슬람 문명은 대단히 후발주자이기는 했지만은 현재 굉장히 많은 인구가 믿고 있는 하나의 문명 단위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슬람 문명과 관련된 책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자, 인도 문명도 대단한 영성을 만들어낸 그런 문명으로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 문명 관련 책이 단 한 권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세인트 잔스 칼리지에서 읽는 책은 고대 그리스의 헬레니즘, 그 다음에 헤브라이즘, 이 두 가지를 읽는 서구의 책들을 읽는 것이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인류의 역사라는 게 서양에서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서양이 주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정말로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편식을 하면은 몸이 좀 나빠지잖아요. 근데 책도 우리가 골고루 읽어야지 이런 식으로 편식하는 책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세인트 잔스 칼리지가 미국에 있는 대학교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서구 중심적인 다른 문명은 관심도 두지 않는 그런 북리스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사례로 우리 한국의 가장 훌륭한 학생들이 모인다는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권장도서 100권을 보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에 보면 한국문학이 17권 들어가 있고요. 외국문학이 31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권 정도가 문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동양의 사상이 14권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인도의 책이라고 한다라면은 우파니샤드 하나 들어가 있는 정도가 눈에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서양 사상에 관한 책들이 쭉 있는데 독특하게 간디 자서전이 들어가 있는 게 하나 눈에 띄네요. 네, 그 다음에 이 서울대학교의 이 100권 이 리스트에는 독특하게 과학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가 세인트 잔스 칼리지에 들이댔던 잣대를 가지고 서울대 북 리스트를 보게 되면은 역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에 관한 책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이슬람 문명에 관한 책 단 한 권도 없습니다. 헤브라이즘에서 중요한 구약, 신약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아주 굉장히 정교한 기준을 갖고 이 100권 리스트를 만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한국토론대학의 인문학 100권 리스트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 네, 자세한 북 리스트는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의식만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문학 100권 리스트를 꼽을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은 세상의 변화에 대한 올바른 관점에 입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토론대학은 세계사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인류는 서구 자본주의가 등장을 하기 전에 각 지역별로 올망졸망한 문명들을 만들면서 자기들의 그런 그 이데올로기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이슬람 문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각 문명들을 쭉
거기 관련된 고전들을 읽으면서 이 각 문명들은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고 어떠한 철학적 핵심 개념들을 발전시켰는가를 문명별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모든 문명을 갖다가 다 통폐합하고 지구적 문명으로 등장한 문명이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서구 자본주의 문명입니다. 서구 자본주의 문명 이전에는 로컬 문명이었습니다. 전 지구적 문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서구 자본주의 문명 단계에 와서 이제는 이 모든 문명을 대체하고 등장을 하고 지구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그 문명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서구 자본주의 문명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경제, 과학, 철학, 사회, 문화로 나눠서 좀 책을 좀 고전들을 찾아서 읽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서구 자본주의 문명이 지금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거 느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서구 자본주의 문명을 공부를 한가 아울러서 미래의 문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책들을 좀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학을 좀 별도로 공부를 하면 좋겠네요. 네, 간단히 얘기해서 저희 한국토론대학의 인문학 백권 디베이트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인류는 서구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전에 전부 지역별로 나름대로의 문화를 만들어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서구 자본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이거를 전부 제노사이드 시켜버렸고 다식민지로 만들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아프리카도 인도도 중국도 이슬람도 전부 서구 자본주의 문명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서구 자본주의는 그 식민지의 기초에서 지구적 문명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고, 우리도 우리의 삶도 지금 거기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구 자본주의 문명은 우리가 좀 전면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텝에 미래의 문명, 그다음에 한국학을 공부하는 것, 이런 문제의식으로 책을 읽어야 세계사와 문명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인문학 백권 디베이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의 문제의식이 서울대학교 혹은 세인트 존스 칼리지의 문제의식과 비교해 볼 때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끝나가는데요. 자, 인문학 백권 디베이트를 누가 언제 해야 되는가? 네,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과생만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이과생들도 해야 됩니다. 네,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나이가 들어서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가급적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학창 시절에 이거를 다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인문학 100권이나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인류가 저기 메소포타미아 시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의 서구 자본주의 문명까지 어떤 궤적을 그리면서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거꾸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문학의 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문학 100권 디베이트를 하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서양의 스팍테리아 전투와 동양의 전국시대의 공통점이 뭘까요? 서양의 니케아 공의회와 동양의 분서갱의 혹은 동중서의 그 활약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자, 서양에서는 십자군 전쟁 이후로 아랍 지역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역수입되면서 서구 문명에 충격을 받습니다. 동양에서는 불교가 수입이 되면서 충격을 받죠. 이거는 어떤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러한 이질적 요소의 등장 결과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오고 동양에서는 주의가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는 입체적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인문학 100권 디베이트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 인문학 100권 디베이트에 모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통으로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몇 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문학 100권 디베이트는 문명별로 공부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이슬람 문명, 중국 문명, 인도 문명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서구 자본주의 문명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 일주일에 3시간 만나서 공부를 하고요. 그중에 한 절반은 이론 공부를 하고 절반은 관련된 주제로 디베이트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인문학 디베이트 프로그램은 여러 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문명에
이 시작을 할 때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한국토론대학의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뜹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신청을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토론대학의 간판 프로그램인 인문학 백권 디베이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아래를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요. 저희 한국토론대학에서는 한국 디베이트 코치 입문 심화 토론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문학 백권 디베이트 지도사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디베이트 특강, 교사 연수, 캠프, 교재 발간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는 저희 한국 디베이트 코치 자격증 1, 2, 3급을 관리하고 저희 청소년 자원봉사단과 교도소 자원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디베이트 대회, 토론 대회를 주관하거나 위탁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학 중에 캠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웹사이트나 혹은 카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토론대학 홈페이지 카페가 있고요. 저희가 청소년을 위해서 운영하는 청소년 토론 스쿨의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를 들어가 보게 되면 청소년 토론 스쿨의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와 한국 디베이트 신문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 자세한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